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안, 인맥, 돈, 재능 이런 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성공하기 쉬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재능도 잘난 것도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걸까요?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IQ나 재능이 아니었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능의 한계, 역경과 실패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라내고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네가 천재는 아니잖니?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상을 수상하고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릿 때문입니다. 그릿이란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를 그릿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데 당장 몸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 부업으로 쇼핑몰이나 SNS를 성장시키는데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유튜브를 하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릿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릿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입니다.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려면 한국의 수능시험과 같은 SAT 시험 성적이 일단 높아야 하고 고등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 미국의 하원, 상원의원 또는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버드 입학 전형에도 없는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포함한 체력 테스트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학이 어렵고 까다로운데도 해마다 1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 1,200명만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이 졸업 전 스스로 중퇴하고 그 대부분은 입학한 첫 해 7주 훈련 프로그램에서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자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석차, 리더십, 체력 등을 고려한 종합 전형 점수가 있었지만 최고점을 받은 학생과 최저점을 받은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비슷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학생들을 연구해보니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릿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리더십, 체력, 종합 전형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학교, 대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건 그릿이 높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재능과 IQ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중요한 건 그릿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릿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부여할 때 구체적으로 쪼개서 계획하는 게 아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안에 1억 모으기, 영어 배우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 다이어트하기, 운동하기, 자격증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지,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영어 시험을 공부할지, 회화를 공부할지, 단어를 외울지, 1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 한 주에는 얼마를 모을지, 돈을 어떻게 모을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우리 자신에게 목표를 설정할 때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 다음 일은 무엇인지 단계가 구분되면서 일의 프로세스가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 하기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영상 하나를 올리는 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테니까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단계별 과업을 생각합니다. 제목과 썸네일 만들기, 대본 쓰기, 촬영, 편집, 업로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각 단계를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공부하고 실험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5년 안에 1억을 벌고 싶다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약 166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수입의 몇 프로를 저축할지
부수입을 얼마를 더 벌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땐 단계를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훈련을 만들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끔 헬스장에 가면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들어올린 기구의 무게와 횟수를 손으로 적어가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작 하나하나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을 적용해보면서 개선하고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매일 아침 조깅을 1시간씩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을 뛰었지만 기록이 1초도 빨라지지 않았죠. 인지심리학자이자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구하는 전문가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달리기를 할 때 목표로 하는 속도나 거리가 있나요? 달리기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달리기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나요?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약 1시간 정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에릭슨의 질문을 들은 뒤 자신이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아 수천 시간을 달렸지만 기록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방법은 첫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완벽한 집중과 노력을 하세요. 즉각적으로 유용한 피드백을 도출해내고 반성과 개선을 동반해서 반복하세요. 정리하면 목표를 명료화하고 목표를 위해 집중해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고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똑같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죠. 실수에 개의치 않고 넘어져도 앉거나 일어서려고 계속 연습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실패는 과정이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천재들에게 주는 상을 받은 그릿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대로 끈기를 갖고 목표를 위해 의식적인 연습을 해 나간다면 이전과는 다른 압도적인 성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목표를 설정하면 작심삼일에 그치고 꾸준히 노력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릿 책을 읽고 목표를 세분화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했더니 이전과는 다른 생산성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 중간에 자신의 그릿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표가 있는데요. 자신의 그릿 수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펼쳐서 그릿 수치를 계산해보세요. 아마 성장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돈 버는 습관 두잇 아이작 채널 구독하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돈 버는 습관, 성공 습관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